네,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베테랑스의 토니권 강사입니다. 2022 베테랑스 여름 특강 SAT 설명회 2부 디지털 SAT에 대한 얘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나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디지털 SAT 시험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페이퍼로 보던 시험이 컴퓨터 베이스로 CBT로 바뀐다. 이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2022 페이퍼 SAT에서 가령 우리 학생이 리딩과 라이딩 영어 과목에서 총 7개를 틀렸다. 그러면 수학 만점을 전제로 했을 때 1550점 정도의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바뀌게 되는 23 디지털 SAT에서는 초반 20문제 정도에서 7개 정도를 틀리게 되면 1500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시험이 되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컴퓨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 좀 쉬운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A군 같은 경우에 리딩과 라이딩에서 총 7개를 틀렸어요. B양 역시 마찬가지로 영어 과목에서 총 7개를 틀렸습니다. 디지털 SAT 시험에서는 이 두 학생이 같은 점수를 받질 않습니다. 어, 크게 봤을 때 40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 어느 문제에서 틀렸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바로 일명 모듈 어댑티브 스코링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이따가 후반부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페이퍼 SAT 시험에서 절대 1500 이상을 목표할 수 없었던 이런 학생들에게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냐면 항상 시간이 부족했던 학생들, 그리고 과학과 사회과학 지문은 잘하는데 히스토리 지문에서 항상 저조했던 학생들, 그리고 각각의 단락은 잘 독해할 수 있는데 전체로 합쳐지면 어렵다 했던 학생들, 단어가 약했던 학생들, 그리고 라이딩 과목에서는 고득점을 받았는데 리딩에서 항상 약했던 학생들, 이런 학생들 경우에는 바뀌게 된 디지털 SAT 시험에서 1500 이상의 고득점이 가능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베테랑스에서는 올해 22년도 여름 특강 디지털 반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서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를 발굴하고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모든 수업 자료를 디지털 인터페이스로 변환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디지털 환경의 모의 테스트를 저희 자체 개발로 12개 셋을 이미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아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 특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저희는 이제 이번 여름방학 디지털 SAT 반에서 이런 것들을 다 녹여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팩트가 있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컬리지 보드가 1월 15일 날 발표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내년 3월 시험부터 디지털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시험 시간이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되고 지문 길이가 짧아지면서 지문당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 그리고 리딩과 라이딩이 합쳐진다. 마지막으로 일명 모듈 어댑티브 스코링 방식이 채택이 된다. 이게 여태까지 나온 팩트가 되겠고요. 저희 베테랑스의 분석이자 예측이 되겠습니다. 매스가 1시간이고요. 영어 과목이 합쳐서 1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나왔었던 히스토리 지문이 폐지가 되고 그 대신 휴머니티 그러니까 인문학 지문이 되겠어요. 그리고 경제학, 파이낸스, 정치, 환경 관련된 지문이 새로 추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문과 상관없이 차트와 그래프의 해석을 묻는 추론 문제 출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모듈 1에서 20문제, 각각 리딩과 라이딩 10문제씩, 그리고 똑같이 모듈 2에서 20문제가 출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바뀌게 된 디지털 SAT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제가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더 이상 시간 압박이 중요한 시험이 아니게 되었다. 여태까지는 빠르게 잘 풀어야 되는 시험이었었는데 이제부터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잘 풀 수 있으면 되겠고요. 단어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시험이 됐습니다.
라이딩 과목의 중요성이 예전에 비해서 커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리딩이 여태까지는 이해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사실을 추론하고 추리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춘 시험이 되었고요. 마지막 영어 고득점의 키가 되는 킬러 문제는 weaken, strengthen, 즉 어떤 작가의 주장을 어떻게 하면 약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걸 묻는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라는 게 저희의 예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림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컬리지 보드의 모듈 어댑티브 스코링 방식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모듈 1과 모듈 2로 나뉘게 됩니다. 모듈 1의 20문제의 정답률에 따라서 모듈 2에서 우리 학생들이 쉬운 난이도의 문제를 받는 학생들이 있겠고요. 중간 난이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문제를 받는 학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듈 1의 20문제 중에 각각의 득점률 0개에서 6개까지는 이지 그리고 7개에서 13개를 마친 학생들은 중간 난이도로 가고요. 마지막으로 14개에서 20개 정도 마친 고득점 학생들은 가장 어려운 문제의 난이도 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 1의 득점률과 모듈 2의 득점률과 난이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점수의 바닥과 천장이 레인지가 정해지는 시험 방식이 되겠어요. 이를테면 이지 트랙으로 간 친구들은 200점부터 많이 받아야 420점까지 받을 수 있게 되겠고요. 하드 트랙으로 간 학생들 경우에는 580부터 마지막 800점까지 이 레인지 안에서 점수가 움직이게 되는 방식이 바로 이번 디지털 SAT부터 시작되는 모듈 어댑티브 방식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년부터 바뀌게 되는 디지털 SAT 시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베테랑스 여름 특강에서는 디지털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방식의 시험이 잘 훈련될 수 있게 그렇게 수업을 할 것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